여러분, 원래는 이런 선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선물을 하면 아주 좋아요. 내일은 원래의 기운이 내적 갈등이 강하고 새로움보다 기존의 삶에서 어려움이 강해지는 성향이 아주 강하기에 그러하며, 특히 원래는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한 해이라 삶의 변화보다 머물려는 성향, 또 안정을 갈망하는 기운이 강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의 간지는 갑진입니다. 네, 갑은 모고행을 말하며 동쪽을 말하고 또 진은 용을 의미하는 것이라 동방의 용의 민족인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간지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이 갑진년이 되면 모든 기운이 새롭게 살아나 번영이 움트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년, 즉 2024년이 바로 갑진년입니다. 당연히 원래 2023년은 모든 간지의 순환이 마지막이 되는 개묘년이에요. 하여 가장 고통이 강하고 어려움이 많은 해이며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해인 것입니다. 네, 아마 많이들 어려우실 것입니다. 무엇 하나 원만하게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것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거예요. 이래서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개묘년에는 무엇이든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하고 또 가능한 일을 벌리지 말아야 한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원래는 누구이든 가장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모고행입니다. 네, 모고행을 상징하는 것은 가능한 집안에도 없는 것이 좋으며 또 누구에게 주어서 또 받아서 좋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음의 기운, 즉 새것이 아닌 사용하였던 기운이 강한 것, 그리고 움츠려드는 기운이 강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하여 저는 예전 영상에서 올 초 여러분들 가족분들에게 새 옷을 하나씩 선물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었죠. 자, 여러분, 원래 절대 선물하지 말아야 할 것과 행여 선물을 받았더라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사용하였던 것은 가능하면 주지도 받지도 마세요. 여러분,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한 해입니다. 하여 새로운 물건보다 유독 사용하였던 물건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한 해인 거예요. 물론 이런 입장에서 주는 선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좋은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을 얻는 것은 언제이든 좋은 것이죠. 먼저 번영하는 사람의 물건인 경우입니다. 네, 이 사람의 물건이라면 어느 것 하나 좋은 기운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기에 그러한 거예요. 물론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의 물건도 그러하고 높은 지위로 영전하는 사람의 물건 역시도 그러하며 이 외에도 잘 되어가는 사람의 물건은 그것이 무엇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또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부자들의 물건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부자들 근처에 있어야 뭘 얻어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들이 사용하는 것 역시 항상 좋은 기운이 있으니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좋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또 저명한 유명인사들의 물건이라면 또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경우예요. 네, 원래만큼은 누구에겐가 무엇인가를 주고 싶으시다면 꼭 새 것을 사서 주시고 또한 출처가 명확한 것을 주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서로 간의 인연이 계속 발전적으로 진행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어려워지는 사람의 물건, 또 출처가 불명확한 중고거래로 산 물건은 절대 얻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행여 선물이라고 받으셨다면 꼭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시도록 하세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기운을 새롭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옷이나 의류 종류는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옷을 선물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새 것을 사서 선물하는 경우가 그것이며 또 새 것이 아닌 쓰던 것을 선물하는 경우가 그것이죠. 물론 전자와 같이 새 것을 사서 선물하는 경우라면 언제이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후자의 경우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입던 의류를 선물하시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실 거예요. 네, 사놓고 몇 번 입지도 않았는데 체형이 달라져서 못 입는 경우도 있으며 또 왠지 사놓고 마음에 들지 않아 그냥 넣어두었던 옷이나 의류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얻으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번영에 가는 사람, 또 부자인 사람의 것을 얻으시고 가능한 운이 좋은 사람들의 것을 얻으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핑계를 대시더라도 원래만큼은 절대 얻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칫 없던 고민이 생겨날 수 있기에 그러한 거예요. 특히 이것이 쓰던 모자나 옷의 액세서리라면 무조건 핑계를 대시는 한 해가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끊어진다, 갈라진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것은 꼭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접시나 도자기는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이는 깨어지는 물건이라서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칼이나 가위 같은 것들도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라도 절대 선물하면 안 되는 것으로 지칭되는 물건들입니다. 네, 올해는 특히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올해는 내적 갈등이 많은 한 해이니까요. 꼭 언제든 이런 것들은 선물하지도 마시고 받지도 마세요. 특히 집들이 가실 때 사기 그릇이나 접시 같은 그릇 종류들은 금물입니다. 네 번째로 책과 같은 서적류는 올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해이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물건들 중에서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물건이 바로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종교적으로도 음의 기운이 강한 곳은 어디에서든 사용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책은 발전과 새로움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올해 가장 문제가 되는 내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풍수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큰 부자분들의 집에는 반드시 서가가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부를 이루신 분들이시라면 대부분의 분들이 책을 아주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시며 실제로도 이분들은 책을 참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책을 한번 가까이 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는 고민이나 걱정들이 확 줄어들게 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좋은 물건이니 선물로는 제격이겠죠. 여러분, 올해 가까운 분들에게 무엇인가 선물해야 할 일들이 생기신다면 꼭 책을 한 권 선물해 보세요. 틀림없이 그분과 여러분의 인연은 한층 견고해지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두나 신발, 지갑 등은 올해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두나 신발은 번영과 발전,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또한 지갑은 재물적인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물건입니다. 하여 구두나 신발을 선물한다는 것은 올 한 해 부지런하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큰 번영을 이루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 이 지갑을 선물한다는 것은 올 한 해 열심히 돈을 벌어 재물적인 번영을 이루라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네, 둘 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의미죠. 맞습니다. 바로 양의 기운이 아주 강한 물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여 제가 올해 선물을 하면 아주 좋은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분들에게 또 사랑하는 분들에게 올 한 해 선물을 해야 할 일이 생기신다면 꼭 구두나 신발, 지갑 등을 선물해 보세요. 물론 지갑의 경우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네, 가족분들에게만 선물하시는 것이 좋겠죠. 맞습니다. 지인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해야 한다면 책을 선물하시고 또 가족분들에게는 지갑이나 신발 등을 선물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올 한 해 선물을 하면 좋은 것, 또 선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책을 한 권 출간을 했습니다. 네, 이 책입니다. 늘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책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